안녕하세요. LTK 수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수학원 1강 들어가 보았었죠. 바로 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문제풀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문제풀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유형은요, 거듭제곱근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x의 n제곱이 a라고 할 때, 요때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홀수와 짝수에 따라서 어떻게 됐었냐면 바로, 실수인 개수, 그 중에서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었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이때 x의 n제곱이 a일 때 n제곱근이라 했잖아요. 이때 이 n이 짝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함수로 나타내 볼까요? y는 x의 n제곱인데 짝수예요. 간단하게 x제곱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y는 x제곱이 그려질 겁니다. 이때가 n이 짝수일 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언제예요? 지금 양수일 때죠. x의 n제곱이 a일 때에서 a가 양수일 때가 되겠죠. 이때는 지금 두 부분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2개였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0일 때 볼까요? 0일 때는 그쵸, 0. 딱 한 군데만 만나고 있습니다. 즉 x의 n제곱이 0일 때는 x가 0 하나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음수인 부분에 이렇게 그려본다면 그쵸? 만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홀수는 x세제곱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x세제곱을 배우지 않았지만 일단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x세제곱은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바로 y는 x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건데 이거 1차 함수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될 건데 그럼 a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a가 양수일 때는요 이렇게 그니까 한 점에서 만나네요. 이때가 바로 한 점, 즉 한 개가 있겠죠. 실수인 게 한 개. 그 다음 0일 때 보니까 0일 때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a가 음수일 때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홀수인 경우에는 어디나 무조건 하나가 존재합니다. 실수가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1번 유형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64의 세제곱근은 64의 세제곱근은 3제곱근 64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아닙니다. 그쵸? 제가 아까 방정식 말하려고 했는데, 자, 64의 세제곱근은, 그쵸? x세제곱은 64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수상에서 인수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64는 0.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4 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어차피 3제곱근 64가 4이기 때문에 맞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실수인 것은 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제곱근이 몇 개냐 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허근까지 포함해 주셔야 돼요. 즉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에서 나오는 요 x에서 두 개의 허근이 나올 건데 이것도 64의 세제곱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다고 하기는 안 되겠죠. 맞다고 할 수 없겠죠. 다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2번 보기 보고 있습니다. 얘는요. 그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실수인 것은 없다? 아니죠. 마이너스 8에서 세제곱근, 즉 n이 3이었잖아요. 홀수일 때는 무조건 실수가 한 개 존재합니다. 실수인 것의 개수. 그쵸?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x세제곱 플러스 8은 0이다. 인수분해하시면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 실수인 것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2번도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3번 보시면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제곱근 8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니죠. 그쵸? x 4제곱이 8이다.
근데 n이 지금 짝수잖아요. 근데 a가 양수였어요. 그럼 몇 개 있겠어요? 실수인 것은 2개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x 만족시킨 실수인 것만 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이다. 이렇게 2개가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도 틀린 보기 되겠죠. 4번 볼까요? 4번 보시면요.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n제곱근 3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n이 짝수일 때 근데 마이너스 4의 n제곱근이다. 즉 a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제곱근이 바로 음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수는요. 그쵸? 짝수 제곱근 했을 때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5번도 틀린 보기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형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번은요, 이제 거듭 제곱근의 계산이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3제곱 1번 볼게요. 3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2는요, 12제곱근 2의 7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요 부분에 통분해 주셔야겠죠. 아니, 통분이 아니라 그쵸. 최소 공배수로 합쳐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를 12로 바꿀 겁니다. 3, 4가 되어 있으니까 12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12 한 다음에 2의 4제곱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12제곱근 2의 세제곱이므로 얘는 그쵸. 안에끼리 곱하니까 12제곱근에서 2의 4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그쵸. 지수끼리 합이죠. 2의 7제곱이다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2번 보시면 보세요. 3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루트 64가 되어 있죠. 루트 64는 그쵸. 근호 밖으로 나오죠. 8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3제곱근 마이너스 8이죠. 그렇죠? 얘는 얼마? 마이너스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3제곱근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세제곱끼리 없어지고 마이너스 2만 남겠네요. 즉 2번도 맞는 보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까요? 3번 보시면 3제곱근 5제곱근 8 되어 있죠. 이렇게 근호가 2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근호 안의 수끼리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제곱근 될 거고요. 안에는 8이 있을 건데 2의 세제곱이죠. 근데 35 최저공 배수가 1이 아니죠. 서로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겠네요. 즉 3으로 나눠주니까 5제곱근 2가 되는 거 확인하므로 3번도 맞는 보기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도 맞았고요. 그 다음 볼까요? 4번 볼까요? 그쵸. 예,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3제곱근 마이너스 8, 3제곱근 마이너스 27인데 얘네 그쵸.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더 이렇게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하고 3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얘는 좀 더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쵸? 우리 근호 안으로 이렇게 한번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분수 형태라면 3제곱근 한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7이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그쵸? 즉 남는 것은 얼마만 남았다? 3제곱근 8분의 27만 남았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틀린 건 5번일 텐데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도록 할까요? 자, 3제곱근 7 곱하기 루트 7분의 1의 6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자, 네, 보시면 6제곱근 지금 3제곱근 7이죠. 얘는 6제곱근 7의 제곱입니다. 그쵸? 곱하기 루트 7이잖아요. 얘는 6제곱근 7 세제곱이죠. 분의 1의 6제곱. 그럼 6제곱이니까 근호가 다 사라지겠네요. 그럼 7제곱 곱하기 7 세제곱분의 1이니까 즉 7분의 1만 남겠네요. 즉 여기 써있는 7과 답이 다르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쵸? 5번이죠. 5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3번 보도록 할게요. 문자를 포함한 거듭제곱근의 계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x가 양수래요. 그러면
그쵸.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양수다라고 이미 표기를 해놓았고요. 그럼 볼까요? 지금 4제곱근 안에 루트 x분의 3제곱근 x, 그 다음에 3제곱근 루트 안에 4제곱근 x분의 루트 x,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지금 3제곱근 x분의 4제곱근 x라고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얘 값을 구하래요.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근호를 하나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근호가 지금 4제곱근, 3제곱근, 2제곱근 이렇게 지금 근호가 모두 다른 근호이기 때문에 서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번에 지금 쓰도록 할 겁니다. 여기 2 생략되어 있는 거 아시죠? 2를 여기 다시 채워 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근호 여러 개 겹쳐져 있을 때는 얘네들끼리 곱해주시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4 곱하기 1, 즉 8제곱근 x가 되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 분자는요. 12제곱근 x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3 곱하기 4, 12제곱근 x, 그 다음에 위에는요. 6제곱근 x겠죠. 3 곱하기 2니까, 그 다음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제곱근 x가 되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4니까 8제곱근 x가 되는 거 확인합니다. 즉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약분이 다 돼요. 8제곱근 x, 8제곱근 x, 12제곱근 x, 12제곱근 x, 6제곱근 x, 6제곱근 x 약분이 되면서 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형 3번의 정답은 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4번은요.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세수 3의 3제곱근 5, 그 다음에 4제곱근 10, 6제곱근 20의 대소관계를 묻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얘네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를 통분시키셔야 돼요. 3, 4, 6 여기를 통분시킨 다음에 안의 수가 어떤 게 더 큰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4, 6의 최소관계수 12이기 때문에 12로 하시면 되겠죠. 그럼 12 한 다음에 5의 4제곱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12에 625가 되겠죠.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셔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제곱근 10은요. 12 한 다음에 1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아시죠? 12제곱근 1000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제곱근 20은요. 그쵸? 12로 하니까 루트 20의 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2제곱근 400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제일 크죠? 그쵸. 12에 1000이 제일 크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에 625가 크겠고요. 그 다음 12에 400이 크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제일 크겠다? 4제곱근 10이 제일 크겠죠, 일단.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커요? 625가 크니까 3제곱근 5가 크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것은 얼마? 6제곱근 20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답은 6제곱근 20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3제곱근 5, 그 다음에 4제곱근 10 순서대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5번은요, 지수가 음의 정수인 식의 계산. 그쵸? 이번 지수로 들어오면서 이제 음의 정수가 지수로 올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실수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이때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의 3의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27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4의 3제곱 플러스 8의 세제곱 분의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왼쪽식부터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 건데, 왼쪽식은요, 4분의 3의 마이너스 5제곱하고 27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3과 27 뭔가 보이시죠? 그쵸? 27을 3의 세제곱으로 바꾼다면 3의 마이너스 5제곱 한 다음에 27의 제곱은 얼마? 어떻게 됐어요?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즉 3의 마이너스 6제곱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얘를 묶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4분의 3의 마이너스 6제곱을 묶어주신다면 얘는 3이 남을 거고 얘는 1이 남을 거예요. 근데 3 더하기 1은 4니까 약분이 되겠죠. 즉 얘는 왼쪽식은 3의 마이너스 6제곱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오른쪽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세제곱 플러스 8의 세제곱이잖아요. 얘도 역시 밑을 2로 통분할 수가 있겠죠. 자, 4의 세제곱은요. 2의 제곱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의 6제곱 되겠고요. 플러스 8의 세제곱은요.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의 9제곱이 되겠습니다. 분의
9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요, 정리해 주신다면 2의 6제곱으로 묶는다. 그러면 얘는 1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9제곱까지 2의 세제곱이 남을 거기 때문에 얘는 8이 남겠네요. 분의 9. 얘도 역시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네요. 그럼 2의 6제곱분의 1이다. 근데 얘는 얼마? 2의 마이너스 6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을 곱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6제곱 지수가 같으니까 그쵸, 밑끼리 곱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6제곱, 즉 6의 마이너스 6제곱이다. 이렇게 가장 간단히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답, 유형 5번의 정답은 6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유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이번엔 실수인 식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보실 건데 25분의 9에다가 이제 4분의 5, 5분의 2 막 이렇게 분수까지 나오겠네요. 이런 복잡한 계산은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얘는 일단 지수끼리 일단 약분해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5 약분되고요. 4하고 2하고 이렇게 돼서 25분의 9에서 2분의 1제곱 이렇게 앞에는 정리했습니다. 그럼 뒤에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뒤에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3분의 4 곱하니까 얘 2 되고요. 얘 약분되니까 즉 얼마 남냐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보시면 25분의 9는요. 뭐예요? 5분의 3의 제곱입니다. 5분의 3의 제곱에서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되어 있는 거고요. 얘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마이너스는 역수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요. 3의 제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즉 5분의 3, 얘 2하고 2분의 1 약분되니까 그냥 5분의 3만 남을 거고요. 3의 제곱은 9이기 때문에 5분의 3 곱하기 9, 즉 계산해 주시니까 5분의 27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형 6번의 정답은 5분의 27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유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7번은요. 거듭 제곱근을 지수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거 한번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PQ에 대해서 P 더하기 Q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얘는 어떻게 바꿔주실 거냐면 봐봐요. 루트 2분의 1이죠. 그쵸? 얘는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인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 똑같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즉 3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곱하기 4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곱하기 6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얘 2, 3은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소인수니까요. 어차피 소수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4는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2하고 4 약분되면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얘는 뭐예요?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2끼리 계산하고 3끼리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3개 계산하니까 그쵸? 2의 마이너스 6분의 7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하고 3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계산하니까 얼마?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했어요. 그럼 PQ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P가 마이너스 6분의 7이고요. Q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즉 P 더하기 Q 값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고 6분의 7 더하기 3이었기 때문에 10, 즉 약분시키니까 3하고 5 되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요. 거듭제곱근의 지수로 사용하여 나타내기 두 번째 유형 되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 A가 1이 아닐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지금 루트가 엄청 많이 씌워져 있죠. 이것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 다음에 4, 4, 4 제곱근 A 이렇게 돼 있죠. 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2가 이렇게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 곱하니까 16 제곱근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4, 4 곱하니까 얼마? 64 제곱근 A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얘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분수꼴로 고쳐볼게요. 그럼 16분의 1 뒤에는 64분의 1인데 곱셈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64분의 1 지수의 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즉 얘는요 64분의 4 더하기 64분의 1 즉 A의 64분의 5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K는 64분의 5였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08번의 정답은 6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유형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을 주어진 문자로 나타내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의 4제곱이 A래요. 그 다음에 8의 제곱이 B라고 합니다. 이때 12의 11제곱을 A, B를 사용하여 나타내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 유형을 한번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의 4제곱이 A예요. 그러면요. 얘를 3으로 나타낼 건데 3은요. 그럼 얼마? A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 8의 제곱은 얼마? 2의 6제곱입니다. 이 6제곱이 B래요. 그럼 얼마? 2는요. 그렇죠. B의 6분의 1제곱이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12의 11제곱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시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2의 11제곱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의 11제곱은요. 그쵸. 소인수분해 하니까 2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이었네요. 그럼 2와 3으로 나타내줬으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 2의 얼마? 22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럼 2의 C가 B의 6분의 1 제곱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얼마 되겠어요? B의 3분의 11제곱이 나오겠죠. 6하고 22하고 약분해서 지금 3분의 11 나온 거고요. 그 다음 3의 11제곱이니까 3의 11제곱 A의 4분의 1에 11제곱이니까 4분의 1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얘를 바꿔서 쓰니까 그쵸. 알파벳 순서대로 4분의 11 B의 3분의 11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그렇죠? A의 4분의 11제곱 곱하기 B의 3분의 11제곱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유형 10번 볼게요. 자, 유형 10번은요. A의 얼제곱이 자연수가 들어가는 미지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식의 문제냐면 A는 그래요. 숫자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가 문자로 주어져 있고요. 얘를 어떻게 변형해가지고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값을 구해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64분의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 값의 합을 구해보라고 했죠. 자,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64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죠. 지수에 마이너스는 역수출할 수 있다. 간단하게 64의 n분의 1제곱이다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4는 2의 6제곱이니까 2의 n분의 6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이시죠? 요 지수가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정수가 되면 끝장이에요. 자연수니까, 그쵸. 자연수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정수가 되면 음의 정수가 된다면 그쵸. 분수꼴로도 바뀔 거니까 얘는 자연수를 만족시키지 않겠죠. 즉 얘가 자연수여만 되기 때문에 자 n분의 6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은 6의 약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쵸? n의 값은 1, 2, 3, 6이기 때문에 이 넷을 모두 더하게 된다면 1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유형 10번의 정답은 1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유형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곱셈 공식을 이용한 식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A가 양수일 때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 한 다음에 뒤에는 합쳐 공식 되어 있네요.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 모두 다 곱셈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산하시면요, 제곱 계산할게요.
a겠죠. a의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a. 그러면요.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건데 마이너스는 그쵸 역수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약분해서 없어질 겁니다. 곱해서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곱 더하기 2만 남을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어떻게 될 거냐면 괄호하고 a의 2분의 1, a의 2분의 1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요. 그쵸? 즉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얼마?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즉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 괄호 풀어주신다면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a는 사라지겠네요. 그쵸? 남는 것은 a의 마이너스 1제곱 두 개니까 2a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형 11번의 정답은 2a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유형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에 이런 식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x에 대해서 x 2분의 1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4였대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제곱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양변 한번 제곱해볼까요? 그래야지 2분의 1이라는 요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자, 짱곱 제곱하시면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앞뒤 하니까 2 남겠네요. 는 16이므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은 14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요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또 제곱하도록 할 겁니다. 또 제곱한다면 그쵸? 제곱이 생기겠죠. 따라서 요 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보시면 그럼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얘도 역시 2 곱하기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앞뒤 하니까 2만 남겠죠. 는 196이겠습니다. 14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은요. 얼마가 나온다? 194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형 12번의 정답은 194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유형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암기해 주셔야 하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의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이 나오면 요 공식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의 2x제곱이 3이래요. 얘는 아예 간단히 요 식을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시켜야 하느냐? 지금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제곱을 한번 곱해보도록 할 겁니다. 곱하기 a의 x제곱 하시니까 분모는 어떻게 돼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 즉 a의 2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a의 x제곱이랑 약분 되겠죠. 1만 남겠네요. 그 다음 위에 부분도 한번 볼까요? 분자를 보시면 a의 x제곱은 a의 2x제곱이 될 거고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의 2x제곱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3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즉 4분의 2 약분하시면 2분의 1만 남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형 13번의 정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형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x제곱이 k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진 경우의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나왔던 유형이랑 좀 비슷한 유형이 되겠는데요. 아까 유형 9번에서 거듭제곱을 주어진 문자로 나타내기랑 비슷한 유형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4번 볼게요. 실수 mn에 대해서 5의 m제곱이 8이고요. 40의 n제곱이 32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때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도 역시 5를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5를 8에 n분의 1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역수를 나타내는 이유는 지금 구하는 것이 지금 n분의 3, n분의 5, 즉 문자가 분모로 들어가 있는 역수꼴에 지금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역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도 역시 바꿔주시면 40은요. 32에 n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의 n분의 1은요. 그쵸?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n분의 3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32도 역시 2의
n분의 5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의 n분의 3, n분의 5가 모두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떻게 해야 얘들의 차례 만들 수가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 두 식을 나눠준다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실게요. 그러면 얘 두 식 나눠주니까 40분의 5, 즉 8분의 1이 얼마? 2에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8분의 1은 얼마?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게 바로 2의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기 때문에 결국 얼마?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은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15번 볼까요? 유형 15번은요.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되겠는데요. A의 X제곱과 B의 Y제곱이 주어진 경우 식의 값을 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3의 X제곱, 4의 Y제곱, 12의 Z제곱 같다? 얘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바로 그냥 K라고 무조건 두셔야 돼요. 요거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K라고 무조건 두셔야지 문제가 풀려요. 자, 볼까요? 자, 이때 K는 그쵸 1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K가 1이 된다면 X, Y, Z가 모두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 X, Y, Z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K가 1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볼까요? 얘도 역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은 어떻게 되겠어요? 3은 K의 X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요. 4는요. K의 Y분의 1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2는요. K의 Z분의 1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X분의 1, Y분의 1 더하고요. Z분의 1 빼는 게 우리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하고 빼고 이 계산은 어떻게 하겠어요? X분의 1, Y분의 1끼리는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얘는 K분의 X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제곱은 얼마? 3 곱하기 4 마이너스 3 곱하기 4 나누기 12니까 즉 1만 남겠네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1은요. 어떤 수든 0제곱하면 1이에요. 즉 K의 0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은요. 0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형 15번의 정답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6번 되겠고요. 지수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는 어떤 방사성 물질의 처음량을 M0이라고 할 거고요. 친연후 양은 MT라고 할 거래요. 그때 MT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 A는 양수다. 지금 요 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식을 많이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3년 후 이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이 2분의 1이 된다고 하면 12년 후에 물질의 양 K의 M0이다.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볼까요? 자, 3년 후 방사성 물질 양 한번 볼까요? 3년 후 방사성 물질 양이 얼마? 2분의 1 M0이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2분의 1 M0이요. 지금 M0 곱하기 그쵸? 3년 후니까 A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M0제곱을 약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2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12년 후에 방사성 물질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12제곱, M의 12제곱이 되겠죠. 그쵸? 얘는 M0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2제곱은 얘는 얼마? A의 마이너스 세제곱에다가 4제곱한 거죠. 즉 16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합니다. 즉 16분의 1 M0이 되는 거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서 K랑 비교해서 지금 K가 16분의 1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형 16번 마지막 유형의 정답은 1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지수 문제풀이 함께 마무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개념 배워보아야겠죠. 지수에 이어서 로그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